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연일 미 정부, 지금 현재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미 정부에 대해서, 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딱 집어서 니들 그러면 조심해 라는 제대로 된 경고를 너무나 확실하게 해버렸습니다. 자,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선거에 북풍 공작하지 마라. 그 북풍 공작 안 하는 거 증명해라. 그런데 니들 그거 힘들걸 조심해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보다는 외풍에 의존하는 그 정당이죠. 그 정당 어딘지 다 아시죠? 그 정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외풍, 즉 북풍에 의존해서 완전히 그냥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역단체장,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렸죠. 뭐 미국에게 도대체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국익을 미국에게 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올렸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선거하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거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이제 이슈를 만들자 해서 민주연구원에서 이슈를 만들죠.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이렇게 해서 자, 이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서 선거에 활용해서 만약에 이 자한당을 찍으면 토착외국, 친일파 그리고 이 파란당을 찍으면 여기는 애국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자라는 식의 이런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물론 뭐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펼쳐지는 바람에 이건 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제 채택을 하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K 방역 이걸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또 이렇게 완전히 또 싹쓸이를 해버리는 성과를 얻었는데 어쨌든 그들의 민생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수권 정당 그리고 이제 이 정말로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성과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의 이벤트로 해왔던 또 승리해왔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 그러면은 딱 들어봐도 한국의 민주당 정권하고 뭔가 좀 접점이 아주 세지 않겠느냐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가지는 이념적 노선은 많이 달라요. 뭐 어쨌든 굉장히 친분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냐?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 인사들하고는. 그래서 핵심 친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4.0. 이 민주주의 4.0은 지금 현재 여당의 현역 의원만 해도 56명이 들어가 있는 정말 대단한 조직입니다. 여기 민주주의 4.0과 미국의 의원, 현역 의원, 하원 의원 2명, 그리고 이제 유력인사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3월 2일 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화상으로 했고 한국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진짜 무대를 꾸몄고 미국 측 인사들하고는 이제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 측 참가자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과거에 뭐 친노의 핵심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강원도지사를 했었죠. 감옥을 갔다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용선 의원, 김영호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국 측 참가자는 게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7선 하원이에요. 그리고 영호 김 공화당인데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분입니다. 재미있게 보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입니다. 동아태 차관보를 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사를 영입했고 미국 외교가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오바마 때부터 그리고 오바마에 의해서 그 능력을 워낙 인정받아서 트럼프 시대까지 계속 능력을 인정받았던 조셉 윤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자누지 이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을 할 때 오랫동안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미 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정말 대단한 쇼킹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뭐 당연히 덕담을 하죠. 그래서 덕담을 합니다. 화기애애하게 스타트합니다. 뭐 어느 회의나 그렇듯이.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한국은 제조 강국으로서 대량 생산 체제를 잘 갖추고 있고 미국은 AI 기반 임상 시험 등을 통해 백신 개발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두 분야가 만나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 공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조 강국 아니냐. 당신네들은 지금 이 백신이나 치료제 이 분야에서 선두 그룹이니까 그 시설을 우리 한국에서 하면 서로 간의 위인은 아니냐. 그래서 아주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그 원료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만들자. 그러면 인류가 더 빨리 이 팬데믹의 공포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는 서로 간에 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서로 간에 뭐 기분 좋죠. 홍영표 의원, 상호 존중하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전쟁 위기 상황에 왔을 때 한미가 대화 국면으로 유도했던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에 평창올림픽에 미국이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2017년에 전쟁을 할 뻔했던 그 위기를 넘겼던 그 위기를 넘길 당시의 그 대화 그런 것들을 지금도 다시 이제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자. 미국 니들 우리 좀 존중해라. 우리 말 좀 들어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이 홍영표가 그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김영호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북한은 핵 개발에 더욱 집착했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만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김영호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소속이죠. 당연히. 지금 현재 국회 외통위 간사예요. 간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북한을 대변해도 이렇게 조선노동당 대변인도 이 정도까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낯간지러워서. 그런데 여기는 뭐 너무 심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걔들 그 시절에 북한 핵 개발했지 않느냐. 그런데 대북 강경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을 잘 보듬어 줘야 된다. 역지사지로 걔들 이해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북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역지사지 잘하고 있는데 니들은 못하지 않느냐? 니들도 북한 이해해라. 역지사지해라. 북한 좀 이해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딱 들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적 참가자의 화상에 비친 얼굴들이에요. 여기 게이 코넬리 7선 하원의 표정이 확 굳어가죠. 저 지금 정신 나갔냐? 지금 무슨 소리야 저거? 조셉 윤 아니 지금 눈이 팍팍 돌아갑니다. 지금 좀 미쳤냐? 라는 생각이 뭐 들었던 그런 표정들이죠. 이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 김영호 의원의 발언이 마치니까 게리 코넬리 7선 하원 의원이 이런 표정을 짓다가 이제 한 멘트를 날립니다. 한국 민주당이 궤변을 듣다 못한 미국 민주당 7선 의원의 팩트 폭격입니다. 게리 코넬리 7선 하원 의원인데 예측하기 힘든 독재자와 협상할 때는 정확한 의제가 있어야 한다. 팩트에 집중해야지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야, 사실관계에 집중해야지 무슨 환상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측하기 힘든 독재자와 지금 우리는 상대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가 해왔던 이 상황,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야, 잘해주면 쟤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예측하기 힘든 자인데 뭘 예상을 하냐 이거야. 라고 꼬집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현역 7선 의원이고 현재 미국의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셉 윤 과거 동아태 북한 특별대표는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멘트를 사실은 근래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래 제가 미국의 정관언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 정권을 때리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하는 걸 봤는데 이 정도 센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야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죠. 조셉 윤이 일가를 했는데 한국이 선거용 북풍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신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지만 그건 북한 정권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인 당신들이 대북 제재 완화나 대북 원조 주장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그런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을 내놓거나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은 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우와, 너무 화끈한데요. 제가 너무 화끈해서 웃음이 나와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 대통령 선거 지금 내년 3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남짓 남았다 알고 있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내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 안보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세계 평화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북한을 선거에 활용해서 정권을 잡지 않을까. 그걸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다. 왜?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니까. 지금 미 국무부, 미 정부, 또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금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의장국이 됐지 않습니까? 의장 이사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 핵은라고 하지 않고 북한은 세계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세계 위협인 북한을 안보를 희생하면서, 안보 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보만 희생합니까? 아니죠. 전 세계인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니들 정권 재창출하려고 노력하려는 거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니들 지금 다 국회의원이잖아. 니들이 그거 아니다. 우리는 안보를 희생해가면서 정권을 북풍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진정성만 보여주면 돼. 그러나 니들은 그걸 입증하지 못할 거야. 왜? 니들은 그런 놈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니들 여당, 그거 그런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누가 봐도 니들은 그런 놈들이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니들이 아무리 북한 도와주자, 뭐 인도주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대도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수순에 나오지 않는 이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가장 좋은 점은 미국과 외교관계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점은 과거 오바마 시절처럼 전략적 인내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시즌2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 인내 해주면 우리는 뭐 너무 땡큐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략적 인내는 뭐냐? 오바마 때 북한을 어떻게 됐냐면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나왔을 때 대화해 주겠다. 그전엔 대화조차 없다. 이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인내는 제가 해석할 때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포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과 회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어야 돼요.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근만 들고 하면 이게 당근 크기가 한도 없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나 채찍을 딱 들고, 야, 말 안 들으면 채찍질 들어가. 그러니까 당근 적당히 요만큼 줄 때 니들 당근 받아 먹어. 이게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미국은 이란과 채찍 당근을 들고 협상하고 있었어요. 2010년 이전에는 오바마 1기 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고 채찍을 들 여력이 없었어요. 왜? 중동부에서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오바마 2기 때는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에게 채찍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호르무즈에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2척을 상시 배치를 했습니다. 왜?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항공모함 2척이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 정도 이란을 때리면서 북한까지 채찍을 들 여력이 안 됐죠. 왜? 그때는 이란에게
우선적이었으니까 미국이 셰일 혁명하기도 전이었고 이 에너지가 안정이 돼야 미국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우선이었어요. 그게 2015년 7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의 핵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은 좀 제쳐놓자. 그래서 그냥 제쳐놓기는 좀 애매하니까 전략적 인내를 하자. 이렇게 좀 좋은 말로 갖다 붙이자 해서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즌2니까 니들 또 우리한테 또 전략적 인내 해줘. 그러면은 우리는 또 핵 개발, 뭐 핵 개발은 다 했으니까 이 핵을 고도화시키는데 마구마구 그냥 나갈 수 있어. 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끝난 지 오래고 오바마 때와는 달리 그리고 이란하고 핵 협상 뭐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때 했던 그 전략적 인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 분석인데 북한은 지금 또 이 정부는 그냥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제재 완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셉 윤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정부에서 현역에 뛰고 현직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뭐 저 정도 따위가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게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조셉 윤의 인식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미국 정책의 강력한 인플루언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셉 윤의 한번 보면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미얀마의 레짐 체인지, 이 미얀마의 군사 독재 정권을 아웅산 수치를 필두로 하는 이 민주 정권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맨스필드 재단의 이 조셉 윤 소개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미얀마의 레짐 체인지에 크게 기여했다. 동아태 차관보를 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13년 이후에 차관보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대사로 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라예요. 지난번에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이가 암살당했다시피 말레이시아는 북한하고도 굉장히 외교관계가 깊은 나라예요. 왜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이 말레이시아를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수장으로서 조셉 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조셉 윤이 14년에서 16년까지 말레이시아 대사를 합니다. 이 조셉 윤이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 얼마나 입김이 셌냐면은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면서 2014년, 15년 2년 연속으로 오바마를 말레이시아에 방문시켰어요. 지금 이 정부 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를 또는 바이든을 2년 연속으로 막 부르고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죠. 그런데 우리보다 국가적 역량, 국가적 덩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말레이시아에서 2년 연속으로 불렀으니까 이 조셉 윤이 얼마나 역량이 뛰어난 대사였던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맡아왔어요. 대북정책을 총괄한 겁니다. 북한 정책을. 그리고는 이제 그 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죠. 바로 CNN에서 글로벌 문제 수석 애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에서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 수석 연구원, 여기도 친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말 한다는 것은 워싱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미 행정부의 최고 핵심 코어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직이 아니면서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직에 자기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니들은 북풍을 일으켜서 선거에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거야. 함부로 그러지 마.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어. 까불지 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 정부 그리고 여당 이 미국 정부의 정치권의 이너서클에 제대로 지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가 뭡니까? 바를 정자를 바탕으로 한 글자예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공작질을 하고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이익, 세계의 평화, 인권 이런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 이거 과연 맞냐? 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지금 꼬집은 조셉 윤. 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운명 어떻게 될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 행정부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은 적을 치려고 하면은 내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을 협조적으로 만들어야 미국의 희생도 줄어들고 자원 투입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시 쳤을 때 그냥 헤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한국 지상군이 들어가 줘야 미군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북한을 손봐주겠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한국 정부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미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북한을 레짐 체인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여러 이 부수적인 문제, 한국 정부의 레짐 체인지 문제. 저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바라는 사람이지 궁극적으로 저희 목표가 한국의 레짐 체인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정말 이 억압받고 굶주리고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북한 2,400만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이런 한국의 희생들 필요하지도 않을까라는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